예, 어제 뉴욕 증시가 하루 쉬고 좀 열었습니다. 예. 근데 뭐 별다른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좀 유가 오른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뭐 제가 틈틈이 국제 유가가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공급 사이드에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예. 공급의 조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스크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 어제 뭐 자발적 저 더 할게요. 그게 나왔죠? 예. 네. 그럼 저도 더 하겠습니다. 그때. 뭐, 저도 더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그렇게 움직임이 될 거예요. 나왔는데 네. 그 관련한 뉴스는 첫 번째 뉴스 좀 자세하게 좀 네. 전해드리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6% 하락했고 S&P 500은 0.42%,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8% 내렸습니다. 근데 추이를 보시면은 뭐 특별한 이렇게 추이가 보이진 않고 그냥 혼조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유가 오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좀 괜찮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매달 발표가 되는데 전월보다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 추세 지수는 일종의 고용의 선행 지수로 좀 인식이 되는데 고용 추세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아라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그때 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근거가 됐던 노동 시장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 골드만삭스가 말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다. 그 골드만삭스 요즘 별로 신뢰가 안 가. 원래 말을 좀 세게 뒷북 하다 같아, 보면 뒷북. 네? 뒷북 같아. 예.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IB라고 하는 게 증권회사잖아요. 한국으로 예, 좀 뭐 미래에셋이다, 뭐 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가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데 사실 주식 딱 그러면 모건 스탠리를 쳐요. 네. 골드만삭스는 기업금융. IB. IB 이쪽이 좀 가고 M&A나 이런 게 훨씬 가고 주식의 원조, 주식의 어떤 뭐랄까 대표 선수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를 대부분 꼽죠. 그리고 일단 연준 쪽에서도 멘트가 좀 좋은 멘트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좀 매파적인 분위기긴 한데 그 크리스토퍼 밀러 연준 이사가 우리는 엄청 좋은 경제 지표를 봤다. 이게 이제 고용 관련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지표를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9월에는 지켜본다 이거죠. 지켜본다라는 얘기가 좀. 근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 뭐 스킵이냐, 뭐 포즈냐. 포즈냐, 뭐 그런데 그 사이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네. 그래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페드와치는 93%. 네. 거의 대부분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9월 한 이제 20 며칠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렇게 빨리 얘기가 나오면 정작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좀 시장이 약한 그러기도 경향을 하고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시장이 뭔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변수를 한 번씩 주더라고. 그게 국제유가 같은 거예요. 네? 브렌트 이런 거 뭐 $90 선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WTI에 $90 가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고 쓸지 한번 볼까요? 그러게요. 한번 막상 나오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랜만에 국제유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거의 그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시나리오가 네.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지표 같이 그 차트로 보시면은 예. 일단 85.95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7%가 올랐는데 이게 그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86.75달러네요. 예, 요것도 이렇게 그 노동절 휴일 관계로 거래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우디 에너지부가 예. 그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3개월 연장하겠다. 12월까지로 네.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자발적 감산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오펙이 이게 다 같이 약속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우디가 나 손들고 그냥 나는 감산할 테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려면 같이 하고 같이 하라는 얘기. 이왕이면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근데 네. 그걸 동의를 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먼저 손을 들게 된 건데 이게 석유 시장 안정과 오펙 플러스의 예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오펙에서 감산을 하는 주요한 명분은 중국의 수요가 많이 약하다. 우리가 이제 가격에 개입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감산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에 앞서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30만 배럴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합을 맞춘 느낌이 강해요. 이게 오펙이라는 체계 자체에서 하진 않지만 뭐 오펙 몇 명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맞는 건데, 여기서 지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우디가 지금 노골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브릭스에 최근에 사우디가 가입을 하게 된 것도 좀 그런 그렇죠. 것의 어떤 예. 시그널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중국에는 굉장히 친하고 인도랑은 또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원래 안 좋은 나라죠. 네, 그런 묘한 나라인데 이번에 사우디가 갑자기 파키스탄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한 약 3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그 중국 쪽에서는 파키스탄을 일종의 그 인도하고 중간에서의 약간 완충으로 좀 키우고 싶어하는 국가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좀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사우디가 중국에 내미는 손이라고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더 노골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리야드의 그 중동 지역 첫 데이터 센터가 열렸는데 누구의 데이터 센터냐? 화웨이. 하웨이. 예. 예. 그러니까 화웨이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그 화웨이 지사장이 리야드에다 데이터 센터를 열면서 화웨이 클라우드 구현은 중국 기업과 사우디를 잇는 가교다. 이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특히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대놓고 화웨이 장비 못 쓰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첨단 반도체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우디와 중국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란텐시 중국 GCL 테크놀로지 CEO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우디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연간 12만 톤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겠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우디 왕실과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사업 등록 신청은 마쳤고 2025년에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건데, 사우디도 지금 그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굉장히 네.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기 뭐 워낙 사막도 넓고 태양광 깔면은 뭐 깔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태양광 설비를 만들 수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을 중국이 짓겠다라는 얘기가 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또 최근에 좀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중국 화웨이의 행보 중에 예. 얼마 전에 핸드폰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그냥 말없이 출시를 했습니다. 말없이. 예, 특별히 광고도 안 하고 뭐 성능도 안 밝히고 그냥 화웨이가 이제 지금 메이트 60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 네. 이거를 그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테크인사이츠라는 분석 기업이 뜯어본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칩이 기린 900S, 9000S가 들어있는데 7나노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나노 이하는 EUV 없이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네. 근데 14나노 칩까지 만든 적이 있었는데 7나노 칩이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좀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7나노 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정 판매 물량은 다 판매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7나노다 아니다 화웨이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광고도 안 하고 쓱 내놓은 거예요? 그냥 쓱 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싹 한정 판매로 다 사가버렸는데, 물론 지금 이 7나노 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 14나노 만들었던 거랑 좀 비슷한 기술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 DUV도 이제 멀티 패터닝이라 그래서 한 줄로 긋는 게 아니고 여러 줄 그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대요. 근데 뭐 굉장히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시장성은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7나노 칩이 나온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이제 55조 규모의 반도체 펀드, 국영 펀드를 만드는데 이 중반도체 SMIC에서 7나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하여튼 중국도 반도체 자립에 하여튼 올인하는 그 모습이 나와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중국의
많은 그 기술진, 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예. 중국 기업 혹은 중국 학계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 중에 복리왕님이 실리콘 깎는 노인이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근데 저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EUV로 하면 한 번에 하면 되는 거를 그냥 몇 번을 다시 해가지고 원가가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 제재와 어떤 그 그러니까요. 글로벌한 네트워크들이 사우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독립하려라는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뉴스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2%대로 안정을 보였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 3%로 올라선 게 그 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한국은행에서도 아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올랐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3%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을 한 건데 7월 달에 2.3%였었어요. 예. 근데 2.3%였던 물가 상승률이 8월에 3.4%가 됐으니까 예. 이게 1.1%포인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승폭이냐면 2000년 9월에 1.1%포인트 올랐던 게 월 기준으로 이게 2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부족한 이 마당에 그냥 거의 2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제 이게 물가 상승률 관련한 얘기가 좀 크게 회자가 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얘기입니다 지금. 예, 한국 얘기입니다. 일단 그 국제 유가가 그 전까지는 뚝뚝뚝뚝 떨어져 주다가 최근에 좀 국제 유가가 오른 점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 이게 좀 폭염이랑 그 기후 관련한 폭염에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쪽 그 농산물 쪽에서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석유류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물가 상승률 기여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7월에 마이너스 1.49%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8월에는 0.57%포인트로 물가 상승률을 잡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약했다는 예. 겁니다. 거기에 농산물 가격은 무려 5.4%가 올라서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에도 그 농산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추석 성수기를 맞아서 좀 거의 특단으로 막 쏟아내겠다 예.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쯤 되면은 뭐 어떤 수요들도 좀 감소하면서 2%대로 내려올 거다라고 일시적 요인이다. 8, 9월이 일시적 요인이다라고 좀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있다라는 뭐 점. 국제 유가가 전체 공산품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에 주는 그 물가의 효과가 거의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라는 게 뭐 유류세 인하 정도인데 그건 뭐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하여튼 대외 환경이라는 게 쉽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어제 GDP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2분기 GDP가 뭐 이전에 그 숫자 속보치하고 같은 숫자는 맞아요. 0.6 나왔죠. 0.6으로 같이 나왔는데 실질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게 그 0.7%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수치가 조금 조정된 점을 보면은 예. 정부 소비, 건설 투자가 하향 수정됐습니다. 건설 투자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0.5%포인트는 하락 조정냈고 정부 소비라 그러는 거는 이제 예산이잖아요. 근데 뭐 이 예산 쪽은 앞으로도 기대할 그렇죠. 부분이 근데 별로 올해 없죠.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추경이 없으면 정부 예산으로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기여도가 마이너스 0.1% 포인트, 네. 정부 소비 기여도가 마이너스 0.4% 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내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8%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어우. 그러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는 네. 그 수출이 좀 안 좋은 상황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그냥 내수로 좀 버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힘이 약해진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순수출 기여도는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결국 이제 하반기는 수출이 좀 지원을 해줘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라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이라는 게 무역 수지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그죠? 그렇죠. 네, 무역 수지가 흑자 3개월 전환한 게 우리 GDP의 0.6% 상승하는데 거의 혼자 기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세 번째 뉴스는 그 유럽에서 가장 비싼 기업 어딜까요? 루비통이죠. 역전당했습니다. 엥? 요새 누가 명품 드니 몸매가 중요하지. 아 그래? 예. 어디서? 어디한테? 노보노디스크. 그런 회사 있어요? 위고비. 아 위고비. 예. 덴마크 제약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회사 아니었어요? 예. 저도 이번에 이게 유럽의 1위야? 뭐 그런 덴마크? 예. 와. 그래서 지금 덴마크 증시에 상장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네. 전장에 0.74% 오르면서 시가총액 4,28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거네. 이게 체형 관리는 안 되는데 명품백 들어봐야 뭐 하는 거니? 그냥 빈손으로 예. 딱 에코백 들어도 이게 된다 이거지. 뭐 패완얼, 패완몸 이런 거 있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루이비통이 4,190억 달러고 네. 노보노디스크가 4,280억 달러가 되면서 어휴. 이제 프랑스 증시의 1위가 이제 덴마크 증시의 1위에게 이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이게 2021년 6월에 이제 미국에서 위고비를 출시를 하면서 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까지 진출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막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품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빨리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생산이 안 된대요. 그 생산 캐파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위고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GLP-1이라는 물질을 써요. 근데 저 이 물질 참 대단한 물질인 것 같은 게 처음에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었거든요. 거의 모든 신약은 당뇨병 치료제부터 시작하더라고. 근데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식욕 감퇴 효과가 있더라. 네. 그래가지고 비만 치료제가 됐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지금 치료제가 없다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현대파 만병통치약이네. 그러니까 저도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래. 비만 치료되지. 당뇨 잡아줘. 간염도 잡아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뇨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럼 계속 팔아야 되는 그런 약이라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위고비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게 뭐 심지어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질환도 한 20% 정도 감소를 시킨다. 아니 비만에 효과 있으면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겠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이 뉴스에다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덴마크 GDP를 넘어섰어요. 야,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아니 국민 전체 생산보다도 그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어떤 혁신 기업가가 그리면서 야. 여기서 더 부러웠던 거는 네. 덴마크가 제약 산업 성장을 요인으로 꼽으면서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6%에서 네. 1.2%로 상향 조정했어. 더블이네. GDP 성장률을 더블로 전망하는. 참.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도 워낙 다들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산업들의 어떤 그 경합도라든지 시대 환경 변화라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다시 이제 다른 엔진을 받아서 여기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일변도였다라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정말 뭔가 좀 블록버스터 신약 같은 거 한번 나올 때 됐는데 하는 게 지금 너무 오르죠. 예. 어쨌든 부럽네요. 그리고 덴마크 하면 사실 뭐 기억나는 회사라는 게 뭐 어디죠? 세계 최대 해운
레고랑 머스크. 네,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있고 레고가 그건가요? 덴마크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칼스버그가 생각나는데. 아, 네? 근데 참 대단한 성과를 거뒀네요. 뭐 축하할 일이긴 한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빅마니악의 효과, 그 기업 하나가 덴마크 성장률을 더블로 만들더라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